네, 11월의 영화 파수꾼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앞에는 나무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경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원님도 곧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파수꾼이란 영화 저는 되게 예전에 봤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본 영화인데요. 11월에 보니까 더 약간 센치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계절감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 쌀쌀해지는. 삭막한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낙엽 딱 떨어지는 지금 이 시간이랑 되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입김 나오는 때 보면 맞아요. 좋을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초겨울. 그쵸. 서늘할 때. 아무튼 저희가 원래는 11월 달에 다른 영화를 하려고 했다가 여건상의 문제로 영화를 바꿨는데 또 나름 괜찮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이제 시작할 건데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생각해보면 영화의 장르도 좀 중요하긴 한데 또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또 독립영화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혹시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편인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나무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독립영화라고 모든 독립영화들을 다 좋아하기에는 그 정의 자체가 너무 그쵸. 범주가 크긴 한데 그럼에도 상업영화에 비해서 독립영화들에 거는 기대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상업영화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패턴화돼 있으니까 그쵸. 그것에 반대되는 장르를 독립영화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상업영화에서는 손익분기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연출들이 등장을 하는데 독립영화는 좀 비교적 하고 싶은 말을 특색 있게 하는 영화들이 그쵸. 많아서 맞아요. 재미있는 영화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 상업영화는 필승 문법이라고 하죠. 이때 이렇게 웃겨야 되고 눈물 한번 나야 되고 최루법, 공업적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파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영화들이라면 상업영화와 반대되는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를 좀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문법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경님은 어떠세요?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신지 그리고 독립영화를 자주 보시는 편인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독립영화를 이번 기회에 깨달은 게 독립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독립영화 명확히 떠오르는 좋아했던 독립영화도 많이 없었고 네. 독립영화 자체를 많이 본 경험도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저는 독립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가 독립영화를 추천을 받으면 쟁여놓기만 하고 안 본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감독의 메시지를 날 것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장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 주제가 많이 암울하거나 주제의식이 좀 어둡거나 날 것 그대로 좀 전달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서 보통 저는 영화를 볼 때 기분을 전환하려고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현실에서 좀 에너지가 깎이면 영화를 보고 좀 에너지를 재충전하거나 좀 더 환기를 좀 시키고 싶어서 보는데 오락적인 측면인 거네요. 오락적인 측면으로 많이 보는데 독립영화를 보려고 하면은 항상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봐야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각자가 미디어나 영화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그런 상업영화를 더 선호하는지 독립영화를 더 선호하는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상업영화는 그 공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저는 그 공식을 좋아하는 대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볼 때 감독이 심어놓은 단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면은 그 결말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입장이어서 독립영화는 사실
그런 연결고리가 상업 영화보다는 좀 많이 약하잖아요. 그냥 단서를 영화 중간중간에 단서가 있긴 하지만 그 단서가 결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정말 가봐야 아는 거고 네.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전개들도 정말 많아서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성향과는 약간 다른 경향이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라서 먼저 독립영화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세령님은 어떠세요? 저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에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독립영화를 좋아하느냐 아니냐가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경우에는 영화를 볼 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조금 유려하지 않더라도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아, 이게 좀 문제였구나 라는 식으로 사회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질문이든 간에 한번 멈추고 생각하게끔 하는 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독립영화를 좀 챙겨보는 편이고 근데 막 매일매일 보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좀 거치니까 문법도 거칠고 그렇게 친절한 편의 영화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좀 준비를 해놓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안정되었을 때 아, 내가 이제 다른 시각을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그럴 때 보는 편이고 저는 독립영화가 되게 현대 미술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것 같아요. 날것 작가의 의식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마음의 준비도 좀 필요하고 메시지를 좀 꿰뚫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감독의 습작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상업영화 데뷔하기 전에 감독님들이 다 이제 독립영화로 자기만의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메시지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강렬함만 계속 신경을 쓰는 독립영화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드는 반감도 같이 맞아요. 수반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란 영화는 좀 인물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 그리고 스토리라인이나 갈등 관계를 촘촘하게 만든 것 같은 영화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영화로서의 파수꾼도 굉장히 좋았고 그냥 영화 자체로 봤을 때도 되게 작품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종상이랑 청룡영화상에서 신인 감독상이랑 신인 나무주연상이었나? 그 이재훈 배우가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사람들의 관심만큼이나 작품성도 괜찮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독립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처음 본 독립영화나 좋아하는 독립영화 있으신가요? 나무님은 어떤 걸 처음 보셨어요? 처음 본 독립영화는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네. 많으니까. 네. 그리고 짧은 게 많잖아요.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인상 깊었던 거는 극장에서 꿈의 제인 다음 달에 하는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기억이 좀 강렬했어서, 그때도 그냥 독립영화라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봤는데 좋은 영화였던 경우였어서, 그랬을 때 극장에서 나올 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인가요?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꺼내 들었는데 아무 정보도 없이 책을 읽는데 술술 읽히고 그쵸. 좋은 명작을 찾았을 때 그런 느낌 너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길을 걷다가 아무 가게나 들어갔는데 맛집이었어. 약간 그런 희열. 그런 그쵸. 감성이구나. 네. 맞아. 그래서 내가 찾아냈어. 이런 맞아.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죠. 그리고 혼자만 아는 그런 느낌이죠. 나만 아는 맛집. 홍대병 이런 건가? 예술병. 예술병 이런. 뭐 예술이니까요. 그쵸?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깨닫고 저는 있어요. 나무님처럼 어떤 영화를 처음 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구교환 배우가 나온 왜 독립영화 감독은 DVD를 만들지 않는가 그런 제목의 맞아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본 게 아니라 그게 거의 독립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인데 제가 예전에
그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네요. 기억에 네. 정말 명확히 그쵸. 남으셨구나. 저랑 친했던 어떤 언니가 감독이었어요. 영화 감독이어서 저한테 이런저런 영화들을 추천을 해주면서 아 이거 되게 재밌다. 한번 봐봐라 했는데 너무 위트 있는 거죠. 맞아요. 되게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왜 감독들이 독립영화를 포기하는가 독립영화 씬에서 떠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다룬 작품이라서 좀 더 메타적인 질문을 하는 독립영화라서 더 맞아요. 재밌었고 약간 자전적인 얘기인가요? 그렇죠. 섞여 있지 않을까요? 그 구교환 배우 자체도 감독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질문을 좀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계기로 독립영화를 좀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상 깊게 본 독립영화 배우는 당연히 구교환 배우이고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유명해져가지고 오영회도 나왔죠. 이미 제 손을 떠났고요. 멀리 떠났죠. 아예 멀리 가셨고 네. 대배우님. 그렇죠. 대배우님. 대배우님이 되었어요. 진짜. 또 인상 깊게 봤던 독립영화 배우가 있을까요? 나무님 어떤 배우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배우는 저는 이주영 배우도 되게 맞아요. 2명 있잖아요. 이주영 그 얘기 배우가. 맞아 그쵸? 했었다. 맞아요. 이주영 배우님이 2분 계시는데 2분 다 개성이 좀 있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구교환님이 연출하셨던 구교환 이옥섭 두 분이 연출하셨던 걸스 온 탑이라고 굉장히 짧은 단편 영화에 이주영님이란 배우가 출연하시는데 되게 말투가 독특하고 맞아요. 되게 캐릭터성이 뚜렷해가지고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천우희 배우랑 같이 나오죠. 맞아요. 선인장이랑 같이 나오는데 되게 의미 있는 뭔가 의미를 많이 담은 영화라서 이게 무슨 이 선인장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를 좀 추측하게 하는 혜경님도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짧은 영화라서 시각적으로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그냥 그쵸. 봤던 것 같아요. 이옥섭 구교환 채널에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본 독립영화에서 생각이 났는데, 세룡님이 아마 저한테 추천해주셔가지고 봤던 영화예요. 조인성을 좋아하세요? 맞아. 영화가 있는데, 저 그 감독도 좋아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웃기죠? 그거- 제목은 그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영화인데 음. 되게 재밌어요. 한 20분 정도 되는 영화고. 맞아요. 조인성을 섭외하려는 감독님의 이야기예요. 귀여울 것 같아요. 전화로 섭외하시고 그런 맞아요. 내용인데 되게 편집이나 그런 기법이 되게 잘 쓰셔가지고 마지막에 반전도 좀 있고. 맞아요. 님이 나오시나요? 그게 반전입니다. 그게 클라이막스거든요. 물어보면 안 될 걸 물어봤구나. 근데 이 감독님이 되게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직접 하세요? 감독님이 직접 하세요. 음. 그러니까 캐스팅하시는 그 과정을 필름으로 담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소문해가지고 혹시 되시냐고. 귀엽겠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정가영 감독님이 이름도 정가영인데 정이 너무 가는 감독님이세요. 정가요. 아, 이름 너무 너무 귀여우셔. 귀여우시고 맞아요. 약간 그 이랑 노래 중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감독님이세요. 아, 진짜. 찜해놔야겠다. 그 영화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독립영화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볼 때 항상 추천을 받아서 영화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영화 자체도, 추천을 받거나 좀 대중들의 픽인 독립영화를 주로 많이 접했던 편이어서, 미나리. 미나리도 버닝. 재밌었죠. 그런- 미나리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그리고 최악의 하루를 옛날에 봤어가지고 한예리 배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매력 있죠. 그리고 스티븐 연도 원래부터 좋아했던 배우인데 둘이 호흡을 맞춘다고 하니까 이제 미나리를 봤는데 확실히 느꼈던 게 그 미나리는 독립영화 성격이 되게 강한 영화잖아요. 그쵸, 그런데 맞아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될 때는 한국계 감독이 수상을 했기 때문에 뭐 영화관에 다 걸렸잖아요. 거의 맞아요. 대중영화, 상업영화인 그쵸, 것처럼. 그쵸.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보셨는지 부모님이 보셨는데 보고 나서 영화가 왜 이렇게 밍숭맹숭하냐 당황하셨구나. 많이 당황했던. 그쵸, 그쵸. 저는 근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 그런 날것의 평을 들으니까 그쵸.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함흥냉면인 줄 알았는데 평냉이었다. 평냉면이었다 먹어보니까. 진짜 많네요. 진짜 근데 독립영화를 찾게 되는 이유도 평양냉면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슴슴하고 의미를 찾아내서 어떤 의미를 만드는데 그렇죠. 평양냉면도 그렇잖아요. 맛이 처음엔 되게 밍밍한데 이런 맛이구나 하고 만들어내서 여기 두 분 다 평냉 좋아하세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아, 한 번도. 진짜요? 아, 근데 세령님. 독립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그러니까. 평냉도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아직 평냉의 맛을 모르거든요. 세령님은 즐겨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 좋아해요. 진짜요? 맛집 추천해 주셔요. 을밀대 진짜 을밀대? 맛있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왜냐면 거기밖에 안 나오죠. 아, 그래요? 단골이. 네. 아무튼. 너무 멀리 갔네요. 평냉면까지. 평냉까지 가버렸어요. 독립영화는 평냉이다. 근데 평양냉면 치고는 조금 간간한 영화지 않았어요? 파스콘? 파스콘은 그쵸. 매운 영화. 다대기를 많이 넣은 영화죠. 성주 불량영 여기 못 벗어나네. 너무 웃기다. 본래에서. 그 이제 파스콘 이야기로 좀 더 넘어가 봐서 네. 파스콘에서 인상 깊은 배우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음. 단연 기태요. 기태죠, 그죠? 그렇죠. 이재훈 배우가 음. 이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빛 연기를 섬세하게 할 수 그러니까. 있는지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그게 상처받은 눈빛, 뭐 애정을 갈구하는 눈빛, 화가 난 눈빛, 뭐 당황한 눈빛 이런 맞아요. 것까지 진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되게 동물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감정이 본능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씬 중에 하나가 복도에서 이제 베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다가 베키가 싫다고 자꾸 밀어내니까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눈빛이 바뀌잖아요. 확 바뀌는데 그 숏 하나에서 감정 변화가 되게 빨리 일어나는 그쵸. 게 연기를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좀 꾸며낸 듯한 연기가 아닌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밸런스를 잡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요. 저 최근에 스토브리그를 정주행했는데 스토브리그가 그 남궁민 나오는 야구 구단 이야기. 고등학생 구단 이야기인가요? 프로 구단인데 프로 구단. 꼴찌하는 프로 구단을 어떻게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외인 구단 느낌인가? 먼치킨 영화? 먼치킨 드라마? 약간 그런 드라마인데 마지막 회 이재훈 배우가 나와요. 네, 약간 NC 소프트 대표 이런 느낌처럼 그 소프트 그런 IT 회사 IT 기업 대표 되게 좀 끼어있는 대표 느낌으로 나오는데 젊은 CEO? 젊은 CEO 성공한 말을 너무 CEO? 못하네. 근데 거기서 너무 약간 자기적으로 약간 멋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태 돌려내 이 생각을 했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기태가 진짜 이재훈 배우 마스크에도 그렇고 너무 착 달라붙어 있는 캐릭터 맞아요. 같은 맞아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외모 얘기를 해보자면 눈은 되게 선한데 코나 이런 코가 되게 날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함과 날렵함이 공존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이재훈 배우 콧날이 이렇게 그림자로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파스콘에서 아니 어떻게 사람 코가 저렇게 생길 수 있지? 무슨 삼각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90도, 30도, 60도짜리 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삼각형이요? 네네. 3, 4, 5? 네네. 감독님이 그 장면을 찍으면서 좀 희열을 느끼셨겠다. 너무 멋있죠. 근데 그 외에도 박정민 배우도 되게 그 조용한 캐릭터인데도 그 눈빛의 연기도 잘하시고 동윤 역할을 맡으신 배우도 저는 요새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연기를 너무 잘하셨는데. 그러게요. 근황올림픽 한번 나오세요. 근데 진짜 박정민 배우도 캐릭터가 기태 캐릭터는 오히려 막 화를 분출하는 캐릭터인데 그렇지 않은 캐릭터를 연기하기가 되게 까다롭지 그쵸. 않았을까 싶어서 이분도 진짜 연기를 잘하셨다.
이 영화에 나오는 분들이 다 잘하시죠. 네, 네. 뭔가 거슬리는 거 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다들 연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고등학생 같잖아요. 생활 연기. 진짜로. 초반에 맞아요. 말뚝밖에 하는 거. 맞아요. 고등학생 그 잡채. 고등학생 때 찍었나 이 생각. 그러니까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고등학생 배우들인가? 이 생각도 들 만큼. 근데 마스크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네,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작품들이 꽤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박화영이라는 작품도 생각이 났고, 맞아요. 또 죄 많은 소녀라고 전여빈 배우 나왔던 것도 약간 여고판 파수꾼이라는 이름도 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들도 꽤 많이 기억이 났을 것 같은데, 나무님은 어떤 영화도 기억이 저는 나셨나요? 안 본 영화인데 그냥 포스터나 예고편을 봤을 때 죄 많은 소녀랑 또 비슷하게 느껴졌던 게 항공주라는 영화. 천우희 배우 천우 나온. 나오는 그것도 계속 봐야지 했던 영화인데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왠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번 달에도 시랑 비슷한 영화로 꼽았던 벌새가 또 분위기가 현실적인 분위기의 영화에서 항상 또 생각이 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미성숙한 그런 인간들을 다룬 영화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요새 계속 버닝만 생각이 나는 게. 최근에 오셨죠, 버닝. 네, 근데 저번 달에 봤는데, 네.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버닝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특히 유아인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이 청춘의 그 불안함을 다룬 맞아요. 거잖아요. 그 인물이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에 나오는 기태랑 친구들의 모습과도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겹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 맞죠? 네. 우리들이라는 아기들이 나오는 초등학생들이 나오는 영화도 또래 집단에서의 갈등을 주로 메인으로 다룬 영화라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대의 갈등이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등학생의 갈등, 파수꾼은 남고생들의 갈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되게, 우리가 소년 시절에도 녹음할 때도 얘기했지만, 완전하지 못한 어떤 존재들의, 우리는 한 번씩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 학창시절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불안한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다 겪어봐서 공감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유난히 독립영화 감독들이 청소년기 얘기를 다루는 이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잘 분석을 한 걸까요? 유난히 많은지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한데, 만약에 좀 선호되는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되게 날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날것인 소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독립영화니까,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를 정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겪어온, 관객들이 모두가 겪어온 그 학창시절을 주제로 삼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었고, 좀 더 현실적으로 가면은, 독립영화 감독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신인 때 감독분들이 많으셔서 나이대가 다른 상업영화 감독들보다는 조금 낮으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조금 나이대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도 청춘 배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 시장에도. 그래서 그런 신인 배우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청춘 영화만 하는 게 없으니까. 다 같이 젊은 거죠. 제작하는 사람들, 구성원 모두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많을 것 뭔가 같아요. 다이나믹한 세트를 구축하기도 어렵고. 그쵸.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학교 정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판타지물이 잘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CG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못하죠. 이해가 되네요. 해결됐습니다. 세종 씨의 궁금증. 여기 이 모든 내용들이 제 질문들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대답을 해주시면 저는 문제 해결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습니다. 네. 파수꾼에서 또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배우들 연기가 너무 뛰어나죠. 이재훈 배우의 그 코너에 몰린 불안한 그런 분노의 연기라던가, 아니면 박정민 배우가 되게 묵묵하게 화를 사기면서,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눈빛 연기라던가, 아니면 진짜 주변 친구들의 고등학생다운 연기도 되게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는 어제 보고 와서 그런지 동윤이랑 기태가 모든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대화. 동윤 집에 가가지고 기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 동윤이가 이제 다 쏟아붓죠. 너는 없었어야 돼. 너는 너만 없었으면 다 될 일이야. 난 너를 한 번도 친구로 생각해 본 적 없어. 맞아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기태가 벙찌거든요. 울잖아요. 울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해요.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씬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기태랑 희준 사이의 씬이 기억에 나는데, 희준이 교실에서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엎드려 있는데 기태가 앞에 걸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는 걸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자는지 얘가 뭐 하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얘를 뭔가 툭툭 건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되게 현실감 있으면서도 그 인물들 간의 아슬아슬한 그 텐션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희준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맞죠, 기태가 이제 계속 이제 쿡쿡 그 폭탄을 찌르고 있는 느낌이어서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분명히 터질 걸 아는데도 계속 찌르는 그 기태의 모습도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죠? 네. 저는 그 초반인데 여행 갔을 때 그 중국집에 가잖아요. 친구들끼리. 맞아요. 중국집에 갔는데 그 베키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이제 군만두를 맞아요. 기태한테 주잖아요. 주는 그 장면에서 보경이가 되게 뜬금없이 인상 깊은 장면이긴 한데 저는 그 기태가 진짜로 당황한 눈빛이 그쵸. 맞아요. 너무 연기 잘해. 진짜 리얼하게 당황해. 그 눈빛이 흔들리는 맞아요. 게 보였어요. 흔들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맞아. 이제 네. 베키를 위해서 이제 위한다고 이렇게 일부러 막 수습을 하잖아요. 그죠? 너 좋아하는데 네. 나한테 질투를 바라는 거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순간 제가 거기 있는 것처럼 숨이 턱 막히면서 그쵸. 눈치 보게 돼요. 저런 말을 왜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마음을 맞아, 졸이면서 맞아. 봤던 장면이라서 맞아요. 그게 인상 깊네요. 이재훈 배우는 다 가졌어. 갑자기? 그렇지만 나는 갖지 못했지. 세경이를 못 가졌어요. 너무 웃기네요. 32대선 김세령 가지지 못했지. 김혜김 씨 73대선 김세령 갖지 못했지. 네,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동호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파수꾼에서 좋았던 부분,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동호님이 또 이제 촬영 기법이라던가, 아니면 그쵸. 색채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그런 모르겠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하죠. 동호님이 생각했을 때, 네. 그런 기법적으로든, 뭐 어떤, 분야에서든 좋았던 부분이라던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뭐 기법을 설명드리자면은 뭐 제가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우선 이 영화 자체가 다 핸드헬드로 촬영이 됐잖아요. 네네. 비록 이게 저예산 영화라 가지고 물론 이제 핸드헬드로 촬영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제 핸드헬드로 촬영하면 두 가지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리얼리티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리얼한 그런 남고생들의 그 거친 면이 되게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리얼리티가 되게 잘 기법상으로도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되게 흔들리는 그런 불안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주인공 모두 불안한 어떤 내면과 자아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흔들리는 것이 이제 핸드헬드로도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촬영 기법일 수도 있고 뭐 쇼트를 분석해 보자면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잘 보면은 두 쇼트에 한꺼번에 담기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죠? 한 명씩 담거나 아니면 한 명이 대화할 때 거울과 같이 쇼트가 붙어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이제 오버 더 숄더로 이제 찍거나 이제 뭐 그렇게 찍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뭐 그런 거를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을 때 후반부로 갈수록 자꾸 기태의 독백처럼 느껴지는 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태의 영화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런 숏들을 더 집중해서 봤을 때 기태의 표정 변화나 기태의 말에 집중하게끔 만드는 영화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기태 얼굴을 많이 잡기도 맞아요. 하고 기태를 오래 잡기도 하더라고요. 네.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많이 잡아서 그래서 그 점에서 되게 이 촬영 기법을 잘 썼다는 그죠.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반이 음. 베키, 희준의 영화라면 후반부는 동윤의 영화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걸 연결짓는 게 기태라는 기태죠. 이제 뭐랄까요? 그 중요한 인물이 중심축인 되는 거고. 거죠. 그쵸. 네. 그런 점에서도 영화가 좀 재밌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핸드헬드 기법에 대해서 예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진짜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서 저는 막 월미 날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의식하고 보니까 맞아. 진짜 월미 날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그 말뚝박기 할 때 맞아요. 이걸 샷을 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아. 말하는 거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찍는 거. 하면서. 심지어 앵글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네, 맞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의도적인 거라는 게 굉장히 딱 명확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예산보다도 진짜로 그 흔들리는 걸 표현하려고 그죠. 했으니까 그만큼 그랬겠죠. 흔들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흔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핸들도 있는데 핸들들랑 같이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카메라 이용이 심도가 되게 낮습니다. 심도가 뭐죠? 그 뒤에 초점 있는 거리가 거의 다 아웃포커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이 제거되어 있는 거죠, 거의. 이제 그렇게 되면 효과가 이 인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집중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맥락이 사라져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강조되는 그런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된다고 보여지기도 했어요. 기태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절한 방법이었네요. 그러네요. 그죠? 뭐 세 사람 모두 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재밌다. 그 색채적인 것도 되게 좀 대비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아파트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아파트를 보면 이제 되게 세피아톤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란색의 노란기. 거의 황사 낀 듯한 맞아요. 그 필터. 맞아, 음.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삭막한, 황폐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아파트라는 배경 자체가 또 익명성의 공간이자 조금 삭막한 차가운 그런 공간을 주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주는 공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또 이 배경을 또 한층 또 맞습니다. 어둡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장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대비되게 그 여자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그 씬은 음. 되게 뽀샤시하잖아요. 뽀샤시하죠. 맞아요. 노래도 음. 이제 나오고. 되게 신나죠. 귀여워. 설레고 네. 신나고 그런데 그 장면 빼고는 진짜 스산하고 좀 음악도 많이 안 쓰이고요. 안 쓰이죠. 네. 그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을처럼 스산한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음. 색채도 되게 적절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 전개나 인물 관계성도 정말 촘촘해서 그죠. 너무 좋죠. 그냥 어느 남고 학급을 열어보면 있을 법한 그런 퀴퀴한 맞아요. 냄새가 나는 그런. 맞아요. 뭔가 좀 영화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네. 사물함 냄새나는 영화. 네, 맞아요. 웃다가 벽에 찧었어요. 그렇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냄새, 영화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포디같이. 아유, 담배 냄새 막 찌든 거, 아, 땀 맞아요. 냄새 나는 거 맞아. 같고. 체육관 냄새. 체육관 네. 냄새 학교 나고. 화장실 냄새. 맞아요, 화장실 맞아요. 냄새. 그러면 말하는데 다 생각이 나네요. 아. 공감각적 신상으로. 지금 콜인가 봐요. 원래 후각이 되게 기억을 잘 하게 하는 그죠, 맞아요. 거잖아요. 환기 좀 할까요? 환기하고 끊어가요. 환기의 일환으로 우리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꼭 이런 뭐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학창 시절 하면 어떤 게 생각난다 이런 거. 저는 그 회전초밥이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아시나요? 네, 알아요. 공감이 될 텐데. 너무 크게 웃으시네. 그 뭔데? 저녁 시간에, 석식 시간에 네. 밥 먹고 운동장을 한 이렇게 바퀴 돌아요. 아. 우리 운동장 한 바퀴 돌아요. 사람들이 그 레일에 맞춰서 사람들이 아. 먹는다고. 회전초밥. 다 그랬구나.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 학교는 운동장 주변에 이렇게 벚나무가 많아가지고
봄에 이렇게 걷기 벚꽃스시가 좋았겠다. 되었습니다. 그럴 때 진지한 토크 해야 되잖아요. 사쿠라 스시요. 진대했거든요. 대학 어디 있을까? 그쵸, 그쵸. 우리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냥 다리는 진대했죠. 그냥 걷는 거고. 그쵸, 그쵸. 뭐 좋아하는 사람. 맞아. 그럼요. 요즘 걔 있다. 얘가 누구 좋아하고 걔. 쟤가 괜찮다. 누구 좋아하고. 걔 들었냐? 소문 들었냐? 둘이 사귄대더라. 둘이 깨졌대. 누군데? 그건 말하면 안 돼. 나중에 벚꽃 돌 때 얘기하죠. 3월달까지 때려. 모든 소문은 거기서. 그럼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간격이 있어서 각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근데 그룹끼리는 안 들려. 근데 또 모아놓고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전 초밥. 그런 추억이 있어요. 회전 초밥. 다른 분들은 어떤 남녀 공학이었는데 남자애들은 사실 이렇게 무리지어서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영화에서처럼 진짜 남자애들끼리도 왕따가 있고 그들 사이에 약간 유치하게도 감정 싸움이 있고 누구가 누구랑 친했는데 누구한테 뭘 더 해줬다 이런 걸로 유치하게 싸우는데 유치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렇게 폭력적으로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너무 그래서 닮아있네요. 이 영화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별로 친해지는 시기잖아요. 고등학교는 끼리끼리. 남자애들 남자애들끼리 놀고 여자애들 여자애들끼리 노니까 여자애들의 문법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남자들의 문법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도 저렇게 기싸움을 하고 이렇게 패거리가 있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갈등도 있겠구나. 당연히 있는데 그렇죠. 몰랐던 것 같아서 나도 좀 그 기태 아빠의 관점으로 그 친구들을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그냥 무관심하게 보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얘네들도 나름의 이야기가 있고 갈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왜 학기 초반에는 그러니까 학년 새로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친해지다가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렇게 막 분화되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끼리. 어떤 식으로 분화가 되나요, 보통? 그러니까 저는 1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네. 분화라는 게 같은 취미. 옛날에도 좀 말했던 것 같은데 막 취미 뭐 게임이라면 게임, 축구. 아니 뭐 운동이라면 운동, 축구도 있고 뭐 헬스도 있고. 헬스요? 저 1학년 때 막 클럽 가는 애들 막 무리 진짜? 있고. 헬스클럽? 네. 아니 그냥 클럽. 춤추러 가는데. 누가 헬스클럽을 클럽이라 그래? 대학교 때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정정하지 마세요. 충격 먹어가지고. 저도 좀 충격 먹었는데요. 네, 그런 애들 있었어요. 공립이라고. 혹시 클럽을 가시는? 저는 헬스 클럽, 독서실 이런 거 아니야? 독서 클럽, 독서클럽? 저널 클럽. 폭소클럽? 클럽이요? 너무 옛날 사람인데 우와. 지금 그랬던 느낌이에요. 클럽에서 지금 네. 약간. 그러면은 학기 초에 어떻게 보통 친해져요? 마이쮸 주나요? 남자애들은 마이쮸 주나요? 우리는 마이쮸 주는 맞아. 마이쮸. 저는 마이쮸 줬거든요. 그냥 숭어 맛. 밥 같이 먹으러 가자. 밥 같이 먹으러 그리고 이제 출석부 순서대로 앉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애들끼리. 같은 성씨끼리 막 김씨면 김씨. 짝꿍끼리 먼저 친해지나요? 친해지다가 유닛으로 뭉쳐가지고. 그리고 중학교 같은 애들 올라왔는데 이렇게 뭉텅이로 또 친해지고. 맞아요. 맞네. 아는 친구들. 맞아요. 아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지인 소개로 친해지고. 네, 맞아요. 건너가지고 또 친해지고. 맞아, 너 걔랑 맞아. 안 되매? 다 똑같구만. 다 사람 같네요. 사는 네, 거 다 비슷하네. 똑같네. 다 똑같네. 근데 또 이제 건너 알게 된 친구랑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그 질투나. 건너의 그 친구랑도 좀 서먹해지고 네, 그런 게 맞아요. 있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건너 아는 친구랑 친해졌는데 연결고리인 친구랑 멀어져. 그러면은 되게 애매해요. 진짜 애매해요. 그쵸. 그 친구랑 엄청 친한데 이미. 그런 애매한 관계를 다들 겪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나 봅니다. 그죠? 그쵸. 근데 그런 관계에서 저는 이 영화가 성장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다들 성장을 못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냥 좌절을 하고 끝나버려서 네. 절망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영화의 작법이라든지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상처를 통해서 이걸 딛고 치유한 다음에 성장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뭐 그땐 그랬지 이러면서 네. 회상하잖아요. 근데 이건 상처가 상처로 끝나니까 그쵸. 성장 영화로 보이지 않고 이제 오히려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처에 집중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상처 그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상업 영화였으면은 항상 그 마지막 장면으로 그땐 그랬지 하고 회상하는 어른이 된 배우들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영화가 떠오르는데 어떤 영화요? 5월 달인가 했던 영화가 떠오르는데 아, 소년시대에 너무 떠오르는데 왜 그런 입에 담지 장면이? 못하세요? 볼드모트? 그러니까 You know 말했다가 what? 이제 중국에서 그쵸. 제재를 받아. 저희 뭐 되나요? 친절도 하셔라. 우리 팟캐스트까지 들어주시고 친절도 하셔라. 저는 그래서 응답하라처럼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독립영화였기 때문에 틀에 박히지 않은 문법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폭력을 미화한다, 학교 폭력을 정당화한다라는 평도 있는데 이 평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만약에 미화를 하려고 했다면 걔네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땐 그랬지 하면서 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결말을 줘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 상처를 보여주고 나서 그냥 그대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에는 좀 동의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모두가 망가져버린 영화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학교 폭력을 미화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건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태는 어쨌든 멀리서 보면 어쨌든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건 확실하고 그런데 이제 영화 내적으로 보면 뭔가 기태 또한 그러한 서열이나 그런 남학생들의 집단 심리 속 사회 구조 속의 피해자다라는 라는 주제의식이 영화 전반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가해자의 어떤 그런 범죄의식을 좀 흐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학교 폭력을 미화하거나 좀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맞으려면은, 이게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기태를 좀 더 기태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몰입을 하거나, 멋있게 캐릭터에 대해서 멋있게 생각을 하고, 미화를 제 나름대로 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내내 기태를 보면서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한심한 느낌도 들었었고 혼란스러운 그냥 아이를 보는 것 같아서 맞아요. 미화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서투르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한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기태라는 인물이 죄를 받잖아요. 속죄를 하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는 점에서 그런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죠? 1부가 되게 길어졌네요. 네, 1시간 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 2부랑 3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스토리를 좀 분석을 해볼까 해요. 이 영화는 또 이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관계가 좀 중요한 영화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네.